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고3 생활만 지금 거의 10년째 하고 있는 입시 컨설팅 학원 대표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가지고 생활기록부 디자인 해주고 뭐 자기소개서 첨삭해주고 그런 방향성 잡아주는 이제 비교과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실례지만 네. 어떻게 되시죠? 저 92년생 31살입니다. 생각보다 차가 너무 좋아요. 아니, 제가 뭐 차알못이라서 사실 잘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을 합격시켰던 그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저희 모교 경희대학교를 상징하는 이제 평화의 전당에서 한번 뵙고 싶었고, 학교 다닐 때 사실 많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여기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경희대 나왔으면 예. 공부 되게 잘하셨겠네요. 사실 뭐 경희대가 엄청 높은 대학은 아니지만 일반고 내신 3.7등급 정도였는데, 그 당시 이제 경희대를 갔을 때 학교에서 다 대박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공부를 못했던 저로서는 되게 과분한 대학이죠. 저 사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까지 사실 공부를 전혀 생각을 잘 안 했었던 학생이었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그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시고 이제 고시를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무조건 대학교를 가려면 장학생으로 대학을 가라,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뭐 어떤 대학을 가든 간에 일단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녀야겠구나, 이걸 느껴서 공부를 좀 2학년 때부터 시작하고, 유일하게 공부를 못해도 갈 수 있는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비교과 관리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앉아서 잠깐 얘기하시죠. 생각보다 더울 것 같아요. 날씨가 좋네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제가 비교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노력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오로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스펙이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생각해낸 게 봉사활동이었어요. 제가 뭐 재능이 없어도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비교과 준비는 봉사활동이 그 시작이었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그게 다 연계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를 하던 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북춤 공연 같은 것들을 기획하게 됐고, 우연히 봉사 때문에 북춤을 배웠던 게 이제 북춤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동아리 대회에 나가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국대회에서 상을 받고, 상을 받으니까 또 장학금을 줘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또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는, 제가 봉사했던 그 단체에 기부를 하는 경험을 했었고, 그게 다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펙들을 이용해서 저는 제 진로를 이제 사회적 기업 CEO라고 설정을 하고, 앞으로 좀 이타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그걸 어떻게 보면 제 진로 역량과 연계를 했던 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그냥 할 수 있는 스펙이 봉사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거였고, 근데 실제로 하면서 제가 베푼 것보다 오히려 얻은 게 훨씬 많아요. 사실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합격을 시켜준 것도 봉사활동이 가장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얻을 수 있고 배우러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내신이 낮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부터 분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름이 입학사정관제라는 이제 전형 이름이었는데, 입학사정관제라는 전형은 단순히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비교과, 뭐 수상경력, 봉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전형을 준비하면 내신이 낮아도 유일하게 대학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더 좋은 좀 시원한 곳, 제가 연못 있는 곳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쪽으로 가보시죠. 지금 이제 입시 컨설팅까지 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 4년 장학생 수석으로 낮은 내신으로 이제 붙었던 그 이력 때문에 사실 그 고교신문 일간지에서 처음에 섭외가 들어왔어요. 학생부 종합전형 멘토를 해달라.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무료로 많은 고등학생 대상으로 콘텐츠 같은 것들 짜주고, 온라인으로 뭐 질문 올리는 거 답변해주는 게 시작으로, 그걸 기반으로 이제 개인 과외를 이제 용돈벌이 할 겸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도부터는 이제
대치동에서 입학 사정관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뭐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없지만 10년 전에 있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또 제출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 만들어주고 또 비교과의 스펙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생기부를 디자인해주는 그런 알바를 시작했던 게 점점점 쌓이면서 매년 제가 한 20명 이상씩 그때 대학생 때 낮은 내신으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대박을 내는 입시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입소문이 탄 거죠. 뭐 제가 그때는 학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다 소개해줘서 20명으로 시작했던 학생들이 40명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80명이 되고 대학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 할 때 100명 이상의 입시 결과를 만들어냈었고 제가 뭐 다 세보진 않았지만 저희가 뭐 물어보면 대략적으로 한 1050명 정도 이제 10년 동안 사실상 저한테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6학종 써가지고 다 떨어진 경우가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어요. 딱 2명.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은 제가 또 다 근무를 해봤어요. 길게는 1년 이상 근무를 해본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입시 컨설팅 학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 메이저를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다 근무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학원들 문제가 굉장히 커요. 제가 직접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이 학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본인이 학종 출신인 원장은 단 한 명도 없고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어려야 되거든요. 학종 출신이 되려면 이게 2009년도에 처음 생긴 전형이다 보니까 32살이 넘어가면 33살이 넘어가면 일단 이거를 본인이 경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원장님들 되시면 보통 다 나이가 40대 이상이시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뿐만 아니라 입학 사정관을 실제로 만나본 원장님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매년 실제 주요 대학들 입학 사정관 분들에게 면담 요청을 하고 그분들과 면접은 아니지만 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학생을 뽑는지 뭐 평가 메뉴는 뭐가 바뀌었는지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 건지를 항상 물어보고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대부분 대치동에서 아무리 유명한 학원이라도 이런 노력을 잘 안 하고 그냥 인터넷에서 대학에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적인 문구들만 분석해 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원장님들 중에 직접 수업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또 다 직원들한테 잘 모르는 학종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투잡으로 하시는 그런 알바들한테 입시 컨설팅 비교과 관리를 많이 맡겨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초 상담뿐 아니라 생기부 디자인을 무조건 제가 다 합니다. 100명, 200명 다 제가 직접 하고 그 이유는 밑에 직원분들이 유능하면 좋지만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절대로 그렇게 교육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전문성도 없고. 여긴 어디예요? 여기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대학원 본부, 대학 본부라고 많이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우리 막 짜장면도 많이 먹고 여기서 노상으로 막 새내기들 여기서 많이 노는 어떻게 보면 제 핫한 플레이스입니다. 그렇게 1000명 넘게 학생들 가르쳐 봤는데 네. 그 기억에 남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 있었어요? 뭐 일단은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들은 이제 지방 일반고 학생들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무래도 지방에는 이런 정보를 얻을 곳이 없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 좀 잘못된 정보를 많이 듣고 학원에 와가지고 사실 울었던 친구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국영수 4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타 과목, 뭐 기술과정, 정보, 뭐 일본어 이런 과목들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걸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지방 예방 가서 처음 오면 아니 저는 기술과정 안 들어간다고 해서 8등급 나온 건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우는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매년 제가 우는 친구들 남자 학생들도 막 다 울어요. 막 오면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죠. 대체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뭐 전과목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학교에서 안 알려줬을까. 대학을 볼 때 되게 쉽게 갔다 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낮은 등급인데도 더 높은 등급인데도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반 1등보다도 대학을 더 잘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 서강대 경영학과까지 합격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재수해가지고 서강대를 갔었는데 고3 때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쟤는 내신도 낮고 공부도 안 하는 줄 알았던 학생이 서강대 경영학과를 붙고 경희대 경영학과는 또 수석으로 붙어버리는 거냐. 저도 스스로 놀라긴 했어요. 저도 사실 붙을 줄 모르고 지원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저 역시도 놀랐고 하지만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원했겠죠. 저는 봉사활동만 봤을 때 일단 전교에서 제일 많이 했었어요. 380시간 정도 했었고 또 그 봉사활동과 연계된 스펙들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동아리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았었고 전국대회에서도 장관상을 받고 뭐 교육감상을 받고 이런 수상 경력들이 그 당시에는 다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라서 그런 교회 수상 경력 중에 좀 특별한 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 스토리와 잘 엮어가지고 내 진로랑 잘 엮으면 충분히 특색이 있는 생기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잘 먹힌 거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공부를 정말 잘해도
정시 때 딱 수능날 컨디션 안 좋으면 이제 대학을 못 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조금 편하게 수능도 저는 안 봐도 됐었거든요. 수시 1차로 다 붙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그런 부러움을 많이 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그래서 대학 가기 사실 잘 알면 너무 쉬워요. 대학을 제가 10년 동안 지금 많은 후배들을 내신 낮은 친구들 위주로 이제 다 합격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되게 쉬워요. 이제는 그런 방법도 다 알고, 제가 입학 사정관 분들 매년 만나면서 노하우들 다 배우고, 또 저도 경험을 쌓고 저 스스로 준비를 그렇게 했었고,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하면 대학을 그냥 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데, 그거를 잘 몰라요. 처음이니까. 내신이 낮아도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비밀, 뭐 시크릿,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사실 대학 전략만 잘 세우면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어떤 거 드실래요? 너무 더우니까 포카리 세트. 안 되는데요? 아, 될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 처음 오신 거 아니죠? 제 카드로는 처음 사와가지고. 그냥 제 거 같이 드시죠. 안 되니. 여기 이제 저희 경희대 도서관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여기서 많이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오랜만에 왔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학생분들이 거의 없네요. 이 채널을 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일단은 입시와 관련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자료만 가지고 대부분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 입학 사정관분들 22분 정도를 면담하면서 알았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저 역시도 이제 학종으로 낮은 내신으로 이제 4년 장학생에 붙었던 이력이 있고, 또 10년 동안 총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합격시켰던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실질적인 내용들을 무료로 나눔하고자 이런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고요. 사실 입시에만 제가 10년 동안 미쳐 살다 보니까 거의 고3 생활을 10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을 되게 돌이켜볼 시간도 없었고, 왜냐하면 입시라는 게 사실 이게 인생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냥 단순히 뭐 옷을 추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대학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꿈이 있었는지도 사실 까먹고 살았고, 당장 내일 이 친구가 제출해야 되는 수행평가에만 제가 온전히 집중을 했었고, 제 인생을 돌이켜볼 기회가 없었죠. 10년 정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과연 고등학생 때 꿈은 뭐였는지, 지금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고등학생 때 꿈이 학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타적인 좀 삶을 살고 싶었고, 사회적으로 좀 환원하는 그런 기업가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과연 내가 그런 꿈을 지금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10년 동안 노력해서 잘 아는 게 입시밖에 없으니 입시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좀 나눔을 해야겠다.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종 출신 수석으로 나온 사람도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과 10년 동안 경험들을 잘 모아가지고 실질적이고 진실된 내용들만 가지고 조금 무료로 컨설팅도 해드리고자 이런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치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일단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거의 뭐 1시간에 다 30만 원 이상씩 학원비가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은 사실 이게 지역적인 거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컨설팅을 받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많은 지방 일반고 학생들의 그런 고민들 같은 것들도 좀 받아보고 싶고,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조금 직접 지방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해 생기부 디자인도 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컨설팅을 좀 진행하고자 이 프로그램 기획하게 됐습니다. 채널은 특히 내신이 낮은 친구들에게 훨씬 더 좋은 채널일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요즘 정시도 많이 뽑기 때문에 그냥 정시로 좋은 대학 가면 되는 거고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다, 하지만 좋은 대학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이 콘텐츠를 한번 보면 굉장히 도움 될 거예요. 실제로 내신 4등급대로 뭐 서성한 붙는 사례들, 중경외시를 가는 사례들에 대한 학생들도 많이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도 진행할 거고, 실제로 그걸 붙일 수 있었던 노하우들을 낱낱이 다 콘텐츠를 통해서 풀어낼 거기 때문에, 이제 한 중경외시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 보면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고, 내신 4등급대 학생들은 이제 국승세단 라인 정도,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등급인 학생들은 인서울 하위권 대학들,
그 정도 목표를 갖고 여기서 시키는 것들을 잘 따라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고. 다시 기념관을 다시 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오랜만에 또 학교 오니까 사무실에서 앉아만 있는데 지금 이렇게 걸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또 학교 오니까 4년 장학생으로 붙여준 학교한테 고맙고, 이제 내신이 낮아가지고 수시를 그냥 포기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내신이 낮아가지고 수시를 포기하기도 하고, 수행평가에 자신 없다고 포기하기도 하고, 나는 내향적이라서 나서는 거 잘 못하겠다고, 면접에 자신 없다고 학종을 포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완벽한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붙었던 학생들 중에서 다 잘해가지고 붙는 케이스는 정말 0.1%고 누구나 단점은 있어요. 저처럼 내신이 낮은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내향적이어가지고 보고서 같은 건 잘 쓰지만 회장, 반장 이런 건 못했던 친구들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있음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 부족하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비교과 관리만큼은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게끔 이 채널에서 다 소개를 해주고 싶으니까, 그런 시크릿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밌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